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누군가는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원한다. 또 누군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을 찾고 싶어 한다.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성공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 무엇을 찾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스탠퍼드대에서는 20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더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을 개발했다. 그리고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인생을 의미 있게 바꾸는 것들을 발견했다. 이 테크닉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효과는 매우 강력했다. 연구에서 나온 방법들을 모아서 인생 성장 프로젝트라는 과정을 개설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 누군가는 사업을 시작하고 소설을 쓰고 연구재단을 만들고 결혼을 하고 10kg을 감량하는 일 외에도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일깨우고 지금을 뛰어넘는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것은 단 한 가지였다. 인생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람들은 계획하는 데 적은 시간을 쓰고 행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수를 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경험과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걸까? 첫째, 지금 당장 나를 즐겁게 만들어라. 연구자들은 삶을 변화시키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실천하도록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 점점 더 행동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삶은 정체되고 기회는 사라지며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다. 반대로 지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삶의 동기를 되살릴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즐길 만한 일은 찾아낼 수 있다.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호기심을 느끼던 일을 바로 해볼 수도 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무리 현재의 삶에 갇힌 기분이 들어도 상관없다. 언제든 새로운 경험을 맞이할 수 있다. 물론 스트레스로 녹초가 된 상태거나 불행하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싶은 기분조차 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설령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돼도 이내 다른 문제가 나타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해답은 단순하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절대 거창한 게 아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는 정도의 단순한 일이다. 핵심은 이 긍정적인 경험이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내가 재미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마치 수면이나 식사에 신경을 쓰듯이 말이다. 이들은 매일 보람있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삶을 조직한다. 매일 즐거운 행동을 할 기회를 마련하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즐거운 경험과 성장의 순간은 굳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이 매일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충분히 겪은 후 일종의 정신적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다. 좀 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게 된다. 또한 어떤 상황에 놓이든 빨리 대처하고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된다. 앞에 놓인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에 직접 뛰어들게 된다. 둘째, 저항이 몰려올 때면 그냥 해본다. 익숙함과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 위험과 불확실성을 멀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익숙함에서 멀어질 때면 마치 뇌에서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 앞에 위험이 감지됨, 브레이크를 밟고 후퇴하시오. 이런 생각들은 두려움이나 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뇌의 자동 메시지다. 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화와 함께 말이다. 나는 너무 바쁘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시간이 맞지 않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등 당신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 작은 목소리가 바로 저항이다. 저항은 당신을 좀 더 안전한 영역으로 후퇴하라고 부추긴다. 잠정적 위험을 과장해서 부풀리고 긍정적인 가능성은 깎아내린다. 나는 늘 피곤하고 몸도 약해. 그리고 사실 능력도 없어. 시기도 최악이고 어차피 실패할 게 뻔한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뭐 있겠어라고 속삭인다. 저항은 위험해 보인다는 핑계로 당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쟁이와도 같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어떤 저항이 몰려올 때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그냥 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내가 매일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서핑만 계속하는 것을 그만두고 산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사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함 때문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든다. 힘드니까 내일 하자. 오늘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산책까지 해.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다 허상이다. 왜냐하면 막상 밖으로 나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기분 좋은 감정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 행동에 뛰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일에서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대중연설을 생각해보라.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별 수 없다. 청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처음 몇 번은 떨리기 마련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떨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라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새로운 사회 환경, 직업, 인간관계, 창의적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다. 불안함과 의구심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된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던 일에서라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걸음마를 하다가 걷기 시작하고 말하는 것을 배운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우리는 병든 아이들을 돌보느라 며칠을 꼬박 세운다. 매일 일어나 일하러 간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행동하는 우리의 힘은 흐릿한 기분을 훨씬 능가한다. 그러니 그냥 당장 해보자. 그리고 많이 할 필요도 없다. 하루에 딱 하나만, 딱 5분만 간단하게라도 하면 된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기분을 이끌어 줄 것이다. 셋째, 작은 성공을 만끽하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큰 성공을 격려받는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과학 경진대회에서 메달을 따며 최고의 시험 점수를 받으라고 말이다. 어려서부터 받아온 성공에 대한 격려는 교육의 핵심이 된 듯하다. 그렇게 자란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어떤 일이든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믿는다.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으며 평균을 웃도는 성공을 기대한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큰 성공만 노리는 태도가 오히려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도전적인 목표, 거창한 목표들은 비생산적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238명의 직원으로부터 나온 12,000일 동안의 직원 일기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직원들은 창의성과 관련 업무에서 가장 낮은 태도를 보였다. 큰 스트레스를 받는 근무 환경에서는 깊은 사고를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큰 성공을 추구하는 것의 다른 문제점은 다른 선택을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수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나친 목표 설정으로 자신을 스스로 속박하지 말라. 학위를 따거나 훌륭한 작가가 되거나 100만 달러를 벌거나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하거나 회사 매출을 2배로 늘리는 것은 분명 큰 성공이다. 그러나 미래에 이루고 싶은 큰 성공에만 사로잡히면 동기를 자극하는 매일매일의 즐거움과 성취를 무시해버리는 셈이 된다.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편협한 길에 갇히는 것과 같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보낸다. 작은 행동을 할 때 핵심은 작은 성공이다. 미국 인지심리학의 대가 칼 와이트 교수는 복잡한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쉬운 단위의 일을 여러 개로 나눠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를 여러 개의 쉬운 단계로 분할하면 각 단계에서 해야 할 행동이 한결 명확해진다는 뜻이다. 또한 자신을 향한 의구심과 일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문제가 그리 복잡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칼 와이트 교수는 알코올 중독자 협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하루 혹은 최소한 시간만이라도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로 버틸 것을 격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 평생 술을 마시지 말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금주에 성공하면 보상이 명확히 주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칼 와이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작은 성공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한 태도가 저절로 갖춰진다. 그가 제안하는 전략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일들로 나눠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가시적이란 단어다.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남들에게 보이거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인 가능한 결과를 내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작은 성공은 현실을 바꿔놓는다. 동지를 만날 수도 있고 모르던 자원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기회들도 생겨난다. 작은 성공은 분명 끊임없는 흐름을 일으킨다. 따라서 목표가 정해진 하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작은 성공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지, 당신을 어디로 데려다 놓을지 예측할 수 없다. 도착점에 이르고 나서야 그동안 걸어온 길을 깨닫게 될 뿐이다. 작은 성공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다. 그 성공은 당신의 인생을 더 흥미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삶이 혼란스럽고 난장판인 것 같아도 언제든지 긍정적인 작은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다. 산책을 해볼 수도 있고 간단한 운동을 할 수도 있으며 하루에 3문장 정도의 글을 써볼 수 있다. 그 첫걸음을 내디듬으로써 이를 진척시키고 새로운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은 그보다 쉽다. 시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원대한 성취를 하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작고 쉬운 행동일수록 더 좋다. 작은 성공 접근법의 특징 중 하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는 데 있다. 중요한 건 여러 작은 행동들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그저 즐거움을 만끽하면 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 도달하는 놀라움을 느껴보라. 도서 더 빠르게 실패하기의 저자 존 크롬볼츠와 라이언 바비노는 미국 진로 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교수다. 저자들은 20년간의 연구 기간 동안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찾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더 잘 준비되고 더 대단한 목표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밝혀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통해 더 많고 잦은 실패의 성공의 열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내용을 담아 더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는 총 9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 인생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행동들을 담아내었다. 대다수의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자신이 도달할 거창한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그 성공에 필요한 셀 수 없이 많은 요소들을 나열한다. 그 요소들이 있어야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 요소들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쏟는 동안 실제 목표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거나 사전 준비 과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사업적 타이밍을 놓치거나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러니 철저한 준비와 계획 같은 것들은 우선 내려놓고 일단 시도해보자. 그것은 그저 지금의 생각일 뿐이다. 가능한 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해보는 것이다.